평생을 바쳐 일구어낸 삶이 은퇴 후 단 한순간의 결정으로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병 때문도 아니고 갑작스러운 사고 때문도 아닙니다. 겉보기에 지극히 정상적이지만 실은 치명적인 어떤 결정 때문이라면 말입니다. 흔히들 돈, 죽어서 가져가는 것도 아닌데 쓰고 살아야지라는 말을 듣곤 합니다. 혹은 지인이 열정적으로 소개하는 원금 보장 고수익 기회에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인생의 황혼기에 진정한 사랑을 만났다고 믿었으나 결국 상처만 남고 흩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나와는 아주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사실 이미 당신 곁을 조용히 맴돌고 있는데 아직 눈치채지 못했을 뿐일까요? 이런 비극은 은퇴 후 어느 날 인생이 드디어 편안해졌다고 믿는 바로 그 순간에 찾아옵니다. 여기 너무나 뼈아픈 실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민석 형님의 이야기입니다. 민석 형님은 제 고향인 강원도 춘천의 토박이로 젊은 시절 꽤나 잘 나가던 분이었습니다. 우체국에서 30년 넘게 근속하며 말단 직원에서 국장 자리까지 올랐던 분이죠. 사람 좋고 예의가 발라 동네 사람 누구든 그를 보면 민석 형님이라 부르며 따랐습니다. 아내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자식 둘 중 하나는 서울에서 결혼해 좀처럼 내려오지 않았고 다른 하나는 해외로 나가 몇 년에 한 번 얼굴을 비칠 뿐이었습니다. 그는 고향에 있는 2층 단독주택에서 홀로 지냈습니다. 삶은 단순했지만 돈이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매달 나오는 연금 180만 원에 예전에 9억 뒤편 땅을 팔아 챙겨둔 현금 1억 5천만 원 정도가 수중에 있었으니까요. 시골 살림의 큰 부자는 아니어도 노후를 안온하게 보내기엔 차고 넘치는 돈이었습니다. 사단은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기에 일어났습니다. 다들 외출을 자제하던 그때 민석 형님은 낮에는 시장에 들러 장을 보고 공원을 거닐다 저녁이면 거실에서 TV를 보는 게 일상의 전부였습니다. 바로 그때 옆집에 살던 트럭 운전사 철수가 자주 놀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이 멀다 하고 음료수 박스를 들고 문을 두드렸죠. 형님, 요즘 좀 여쭙고 싶은 게 있어서요. 처음에는 우체국 업무나 행정적인 걸 묻는 척했습니다. 그러다 말이 통하자 철수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요즘 자기가 확실히 돈 버는 방법을 연구 중이라며 사다리 타기니 인공지능 번호 예측이니 하는 온라인 도박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는 청산유수처럼 떠들며 핸드폰을 민석 형님에게 들이밀었습니다. 보세요 형님, 저 이번 달에만 200만 원 넘게 땄어요. 형님처럼 머리 좋으신 분이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면 대박 날 텐데. 처음엔 민석 형님도 웃어넘겼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그런 요행을 바라냐면서요. 하지만 철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찾아와 밥을 사오고 고장난 선풍기를 고쳐주며 친동생처럼 살갑게 굴었습니다. 가끔은 자식들도 멀리 있고 적적하신데 소일거리 삼아 재미로만 해보세요. 큰돈 말고 몇천 원으로 시작하면 되잖아요. 라며 부추겼습니다. 결국 민석 형님은 마음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재미삼아 몇만 원을 걸었는데 신기하게도 돈을 따게 되었습니다. 철수의 말대로 핸드폰 몇 번 두드리면 돈이 들어오니 세상 편해 보였죠. 도박이란 게 정말 무서운 건 처음에 달콤한 맛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베팅 금액은 야금야금 커졌습니다. 몇만 원이 몇십만 원이 되고 어느새 100만 원, 200만 원 단위로 불어났습니다. 한 번은 한 달치 연금을 몽땅 털어넣었다가 순식간에 날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밥도 짓지 못한 채 어두운 거실에 홀로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본전을 찾을 것 같았고 이럴수록 더 간절히 되찾고 싶어졌습니다. 구멍난 통장을 메꾸려다 결국 자식들 몰래 대부업체에서 3천만 원까지 빌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게 무너진 건 철수가 갑자기 증발해 버린 날이었습니다. 매일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들던 놈이 코빼기도 안 보이고
전화는 먹통에 카카오톡 메시지도 읽지 않았습니다. 덜컥 겁이 난 민석 형님이 동네를 수소문해 보니 철수는 이미 동네 노인 몇 명을 등쳐먹은 사기꾼이었습니다.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안 후 그는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발을 질질 끌고 다녔습니다. 제가 골목 어귀에서 그를 마주쳤을 때 그는 낡은 슬리퍼에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초점 없는 눈으로 서 있었습니다. 식사하셨냐고 묻자 입술을 달싹이며 겨우 한마디를 뱉더군요. 다 잃었어. 전부 다. 나중에 들으니 모아둔 노후 자금을 다 날린 건 물론이고 빚쟁이들이 들이닥치는 바람에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뒤늦게 빚을 수습하러 온 자식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아버지와 말도 섞으려 하지 않았고 옛 친구들조차 섣불리 위로하지 못한 채 혀만 찼습니다. 이 소문이 퍼지자 동네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그렇게 점잖고 신중하던 사람이 어떻게 저토록 철저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를 구렁텅이로 민 사람이 낯선 사기꾼이 아니라 20년 지기 이웃동생이었다는 사실에요. 민석 형님은 지금도 그 낡은 집에 살며 근근히 생활합니다. 저녁이면 찬물에 밥을 말아 장아찌 하나로 끼니를 때우고 현관 앞 등나무 의자에는 더 이상 말동무해 줄 사람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누군가 후회하냐고 묻자 그는 고개를 저었다가 끄덕이더니 힘없이 말했습니다. 내 욕심 탓이지. 누굴 탓하겠어. 도박은 나이를 가리지 않고 과거의 영광도 봐주지 않습니다. 마음이 허하고 외로움 타는 사람을 정확히 노려서 처음엔 꿀을 주지만 나중엔 뼈까지 삼켜버립니다. 두 번째는 서울의 낡은 아파트 1층에 사시는 영자 씨 이야기입니다. 집은 작아도 모델하우스처럼 정갈하게 꾸며놓고 사시는 분이었죠. 유치원 교사로 20년을 일하다 은퇴하셨는데 성격이 온화하고 목소리도 고와서 늘 주변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일찍 남편을 여의고 혼자 딸 하나를 키웠는데 딸이 번듯하게 대학 나와 결혼까지 했으니 자식 농사는 성공했죠. 딸이 같은 서울 외곽에 살지만 맞벌이라 바빠 일주일에 한 번 보기도 힘들었습니다. 영자 씨는 입버릇처럼 우리 나이엔 자식한테 짐 되는 게 제일 무섭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손 벌리는 일 없이 쥐꼬리만한 연금과 모아둔 돈으로 알뜰하게 살았습니다. 사건은 영자 씨가 동네 지인의 소개로 한 카카오톡 단톡방에 들어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공원에서 에어로빅을 마치고 오는데 이웃집 여자가 언니 그렇게 아끼지만 말고 여기 들어와 봐. 유명한 교수가 노후 재테크 강의를 하는데 아주 쏠쏠해라고 꼬드겼습니다. 적은 돈으로 큰 돈을 굴려 당당한 노후를 준비하자는 말에 영자 씨는 솔깃했습니다. 단톡방 분위기는 뜨거웠습니다. 김 교수니 수석 매니저니 하는 사람들이 전문 용어를 써가며 설명했고 회원들은 툭하면 수익 인증 샷을 올렸습니다. 누구는 1,000만 원 넣어 한 달에 200만 원을 벌었다. 누구는 퇴직금을 넣어 석 달 만에 본전을 뽑았다. 또 누구는 수익금으로 고급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며 자랑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영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욕심부리는 건 아니잖아. 그저 나중에 아파서 누웠을 때 딸아이한테 간병비 걱정은 안 시키고 싶을 뿐이야. 처음엔 조심스레 100만 원을 넣어봤습니다. 그쪽에서는 경험 삼아 해보시라며 여유를 부렸죠. 그런데 놀랍게도 한 달 뒤 정말로 10만 원이 수익금이라며 입금되었습니다. 계좌를 확인하니 정확히 찍혀 있었죠. 매니저는 저희는 급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께서 믿음이 생기시면 그때 결정하세요. 라며 오히려 느긋하게 굴었습니다. 이런 태도가 오히려 영자 씨의 경계심을 무장 해제시켰습니다. 돈을 잃을까봐 두려운 게 아니라 속을까봐 두려웠던 건데 모든 게 너무나 안정적으로 보였으니까요. 두 번째로 그녀는 과감하게 5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2달이 지나도 이자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매니저에게 물으니 금융당국 감사기간이라 지연된다고 했고 며칠 더 기다리라고 하더니 메시지를 읽고도 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사흘 뒤 단톡방은 폭파되었고
김 교수란 사람의 프로필 사진은 알 수 없는 그림으로 바뀌더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제야 영자 씨는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파출소로 달려갔지만 경찰은 무덤덤하게 물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이체하신 거 맞죠? 영자 씨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거기 자격증 있는 투자회사라고 했는데 저는 정말 사기일 줄 몰랐어요. 경찰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처음이 아니에요. 요즘 어르신들 노리는 사기가 제일 많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영자 씨는 딸에게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았습니다.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며 창가에 멍하니 앉아 있느라 그토록 아끼던 난초들이 말라 죽는 줄도 몰랐습니다. 5천만 원을 날려서가 아니라 이 나이 먹도록 이렇게 어수룩하게 당했다는 자괴감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영자 씨가 부엌에서 쓰러진 걸 딸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의사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영양실조라고 했습니다. 딸은 자초지종을 듣고 한참을 울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중에 또 누굴 믿고 싶으면 나한테 먼저 물어봐줘. 제발. 사람들은 나중에 그랬습니다. 그래도 영자 씨는 운이 좋았다고요. 곁을 지켜주는 딸이 있고 위로해주는 이웃이 있어 결국 털고 일어났으니까요. 하지만 모두가 그런 행운을 누리는 건 아닙니다. 요즘 사기 수법은 날이 갈수록 교묘해집니다. 특히 노인들을 노릴 때는 절대 처음부터 큰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탕발림으로 신뢰를 쌓은 뒤 평생 모은 피 같은 돈을 한 입에 삼켜버립니다. 그들은 협박이 아니라 친절을 무기로 씁니다. 오랜만에 만난 동창처럼 살갑게 굴고 그들이 보여주는 가짜 사무실 사진은 시중은행보다 더 번듯해 보입니다. 영자 씨는 나중에 뼈저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나이엔 투자를 몰라서 당하는 게 아니야. 아직 내가 쓸모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 당하는 거지. 자식한테 짐되기 싫다는 그 마음이 사기꾼들에겐 최고의 먹잇감이 되는 거야. 진정한 노후 재테크는 돈을 불리는 게 아니라 힘들게 모은 돈을 꽉 지키는 것입니다. 내 통장에 돈이 남아 있어야 진짜 안심이 되는 법입니다. 마지막은 71살 상훈 씨의 이야기입니다. 한전한국전력 배전팀에서 일하다 정년 퇴직한 상훈 씨는 성격이 대쪽 같고 말수는 적지만 속정이 깊어 동네 사람들이 다들 좋아했습니다. 아내는 10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들 둘은 다 컸습니다. 큰아들은 직업 군인이라 전방에 가 있고 작은 아들은 해외 지사로 나가 있어 몇 년에 한 번 얼굴 보기도 힘들었습니다. 내년엔 귀국해서 아버지 모실게요라고 말은 하지만 그게 벌써 몇 년째인지 모릅니다. 상훈 씨는 서울 변두리의 3층 빌라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베란다에 화분을 가득 키우며 집안을 먼지 하나 없이 닦고 조이며 살았죠. 연금도 200만 원 넘게 나오고 아내가 남겨준 약간의 저축도 있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10년 넘게 혼자 살다 보니 입이 굳어버릴 지경이었습니다. 젊을 땐 조용한 게 좋았지만 늙고 보니 정막은 휴식이 아니라 고문이었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 때 뉴스 소리만 울리는 식탁 앞에 앉아 있으면 젓가락 들 힘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탑볼공원 근처에서 빨간 재킷을 입은 파마머리가 풍성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보온병을 든 그녀가 상훈 씨를 보며 어머, 상훈 오빠 아니세요? 하고 살갑게 불렀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니 옛날 동네에서 청소봉사를 하던 미숙 씨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두 사람은 공원 벤치에 앉아 오후 내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옛날 이야기부터 지금 사는 이야기까지 미숙 씨는 맞장구도 잘 치고 참 싹싹했습니다. 다음 날 미숙 씨는 도시락을 싸들고 왔습니다. 혼자 계시면 밥맛 없으시죠? 제가 좀 넉넉히 했어요. 따뜻한 집밥을 받아든 상훈 씨의 가슴에 온기가 돌았습니다. 누군가 차려준 밥을 먹어본 게 얼마만인지 몰랐습니다. 그날부터 미숙 씨는 수시로 드나들었습니다. 같이 산책도 하고 상훈 씨 혈압약도 챙겨주었습니다. 한 번은 상훈 씨가 갑자기 어지럼증으로 쓰러질 뻔했을 때
119를 부르고 병원까지 동행해 준 것도 그녀였습니다. 오빠, 이 연세에 혼자 계시면 큰일 나요. 상훈 씨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여자를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미숙 씨는 단순한 말동무가 아니라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두 사람은 황혼의 동반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미숙 씨가 말했습니다. 난 호감 같은 거 안 바래요. 그저 늘마에 서로 의지하고 아침에 눈 떴을 때 인기척이라도 느끼며 살고 싶은 거지. 나중에 늙고 병들면 서로 물이라도 떠다 줄 사람, 그거면 돼요. 젊은 시절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던 상훈 씨였지만 그 말을 듣고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누군가 나를 기억해 준다는 게 이렇게 고마울 줄이야. 교제한 지 1년쯤 지났을 때 미숙 씨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나이도 있는데 신변 정리를 좀 확실히 해두는 게 좋지 않겠어요? 만약 오빠가 먼저 잘못되면 법적으로 남인전은 쫓겨날 텐데 그럼 저는 갈 곳이 없잖아요. 재산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집 명의에 제 이름도 좀 올려주면 제가 오빠 곁에서 맘 편히 수발들 수 있고 자식들한테도 제가 남이 아니란 걸 보여줄 수 있잖아요. 상훈 씨는 처음엔 주저했습니다. 이 집은 30년 전 대출을 끼고 사서 죽은 아내가 콩나물 가바껴가며 갚아낸 피땀 어린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멀리 있고 지금 당장 내 옆에 있는 건 미숙 씨였습니다. 내가 쓰러지면 누가 똥오줌을 받아주겠나 하는 생각에 이르자 결국 그는 승낙했습니다. 빌라 명의를 공동 소유로 바꾼 것이죠. 그런데 도장을 찍고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미숙 씨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친정동생이 아파 간호하러 간다더니 전화 횟수가 줄어들고 급기야 연락이 끊겼습니다. 상훈 씨가 예전에 그녀가 살던 곳을 찾아가 봤지만 이미 이사간 지 오래였습니다. 이웃들도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몰랐고 가족 연락처조차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집이 공동 명의가 되어버려 상훈 씨 마음대로 팔 수도 없고 증여를 취소하기도 어렵다는 것을요. 그 후 상훈 씨는 집을 되찾기 위해 반년 넘게 지루한 소송을 벌여야 했습니다. 겨우겨우 집을 지켜내긴 했지만 변호사 비용과 소송비,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에게 배신당한 충격으로 그는 하룻밤새 10년은 늙어버린 듯 백발이 되었습니다. 내가 멍청했지. 누가 칼 들고 협박한 것도 아닌데. 상훈 씨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늙으니까 누가 조금만 챙겨줘도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고 싶더라고. 황혼 로맨스 나쁜 것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상대방이 진심인지 아니면 당신의 외로움을 이용해 한몫 챙기려는 것인지 구별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미숙 씨는 안심하고 살고 싶다라고 했지만 상훈 씨는 잊고 있었습니다. 진짜 안심은 집문서에 누구 이름이 적혀 있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가에 달려 있다는 것을요. 상훈 씨는 여전히 그 3층 빌라에 삽니다. 현관에 붙여둔 입춘대길 부적은 빛이 바랬고 그는 매일 베란다에 앉아 맞은편 신축 아파트를 바라보며 담배만 태웁니다. 다시는 여자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이 나이엔 사랑받지 못하는 것보다 사람을 잘못 믿는 게 훨씬 더 무섭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으니까요. 민석 형님, 영자 씨, 상훈 씨, 이 세 분을 따로 놓고 보면 다들 세상 물정 모르거나 못 배운 분들이 아닙니다. 우체국장, 선생님, 한전 기술자, 다들 사회에서 한가닥 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은퇴 후 인생이 송두리째 뒤집혔습니다. 누구는 도박으로, 누구는 투자로, 누구는 사랑으로 넘어졌지만 그들이 실족한 근본적인 이유는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첫째,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것을 너무 두려워했습니다. 우리 세대는 젊어서부터 가족을 먹여 살리고 무언가 생산적인 일을 해야만 가치 있다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은퇴하고 몸은 늙고 수입이 끊기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제 난 뒷방 늙은이인가 하는 불안감이
고개를 듭니다. 이때 누군가 다가와 당신 아직 살아있네. 아직 능력이 있네. 하고 축혀 세우면 그 말이 동아줄인 줄 알고 덥석 잡게 됩니다. 하지만 그건 생명줄이 아니라 목을 조르는 올감이었습니다. 둘째,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민석 형님은 끼워주는 맛에, 영자 씨는 자식에게 짐되기 싫어서, 상훈 씨는 누군가에게 의지가 되고 싶어서 움직였습니다. 탐욕이 아니라 나 아직 괜찮아. 너희한테 폐 안 끼쳐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 배려심 깊은 마음이 오히려 약점이 되었습니다. 셋째, 너무 쉽게 아는 사람을 믿었습니다. 세 분을 구렁텅이로 몬 건 낯선 강도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보던 이웃, 친구, 그리고 연인이었습니다. 사기꾼은 칼을 들고 오지 않습니다. 대신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들고 와서 세상에 당신 편은 나밖에 없어라고 속삭입니다. 나이 들수록 의심이 많아져야 하는 게 아니라 신뢰야말로 내 노후에 가장 값비싼 자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를 믿느냐가 내 남은 인생을 결정합니다. 절대 함부로 줘서는 안 됩니다. 사실 우리 세대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돈이 없거나 혼자 남는 게 아닙니다. 바로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이 싫어할까봐, 친구가 비웃을까봐, 사회에서 밀려날까봐 전전긍긍하다가 결국 내 돈과 집, 신뢰를 다 내주고 인정을 구걸하게 되는 것, 그것이 비극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돈, 평생 안 입고 안 먹으며 모은 돈입니다. 그 집, 벽돌 한 장 한 장 당신 땀으로 쌓아 올린 성입니다. 그 신뢰,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당신의 역사입니다. 왜 이제 와서 그걸 남에게 쉽게 넘겨주려 하십니까? 당신은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까지 살아남아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당신은 충분히 훌륭합니다. 노년에 당신이 배워야 할 건 더 많이 갖거나 쟁취하는 게 아니라 지키는 법입니다. 마음을 지키고 돈을 지키고 사람을 지키는 것. 그게 진짜 복입니다. 제 이웃에 사시는 76된 할머니 한 분이 계십니다. 동네 귀퉁이 작은 집에 사시는데 새벽 6시면 어김없이 산책을 하시고 돌아와 차를 마시며 신문을 보십니다. 가진 건 낡은 자전거 한 대와 얼마 안 되는 예금뿐이지만 그분의 삶은 참 단단해 보입니다. 그분이 제게 해주신 말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나이엔 말이야. 별일 없는 게 행운이고 단순한 게 행복이야. 그분은 남과 비교하지 않고 시끄러운 일에 끼어들지 않습니다. 친구는 적지만 다들 진국입니다. 도박도 투자도 연애도 안 하시지만 매 끼니 밥맛이 좋고 잠자리가 편안하답니다. 우리는 흔히 멋진 노후란 다이내믹하고 성취감 있는 삶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복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기당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굳이 내가 뭔가를 더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삶말입니다. 그래서 은퇴 후 꼭 지켜야 할 3가지를 꼽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돈을 지키세요. 투기하지 말고 탐내지 마십시오. 평생의 땀일인 돈을 보장 없는 약속과 바꾸지 마세요. 원금은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보증 서지 말고 돈 빌려주지 말고 일시적인 허영심 때문에 지갑을 열지 마십시오. 둘째, 사람을 지키세요. 함부로 마음 주지 마십시오. 거절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신뢰는 천천히 쌓는 겁니다. 말 몇 마디에 덥석 믿지 마십시오. 모든 인간관계는 서로 주고받는 것이지 당신 혼자 희생하는 게 아닙니다. 셋째, 마음을 지키세요.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외로움에 져서 누군가의 환심을 사려 애쓰지 마십시오. 이 나이쯤 되면 내 방식대로 살 권리가 있습니다. 내 발로 걷고 내 손으로 밥 먹고 내 집에서 잠드는 것, 그게 최고의 대박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중요한 건 얼마나 더 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잘 지키느냐입니다. 늙었다고 가치가 없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의무는 단 하나,
당신 자신을 귀하게 여기며 평온하고 안전하게 남은 날들을 누리는 것입니다. 남 부러워할 것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그 자체로 아주 훌륭합니다. 당신이 편안하면 자식들도 편안하고, 당신이 자유로우면 그게 바로 성공한 인생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노년의 복을 단단히 지켜내어 후회 없는 인생 드라마를 완성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나요? 이웃일 수도, 친척일 수도, 아니면 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은퇴하면 그저 술 끊고 등산 다니면 되는 줄 알았는데, 정작 인생을 망치는 건 이렇게 사소해 보이는 빈틈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민석 형님, 영자 씨, 상훈 씨 같은 사연이 있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노년의 안전은 무엇인가요? 돈이 최고인가요? 친구가 최고인가요? 아니면 건강이 제일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를 나눠주세요. 혹시 아찔했던 경험이 있다면 들려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부모님이나 소중한 지인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의 노후를 비극에서 구해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평온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